고중량 스쿼트, 고중량 레그 프레스, 고중량 레그 익스텐션. 여러분들은 하체 운동을 할 때 유달리 고중량에 집착하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과 하체가 좋은 헬창들의 운동 루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다리는 열심히 운동을 해도 커지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제의 답이 고중량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무거운 무게로 밀고 당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근육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고중량 스쿼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게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온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는 늘릴 수 있겠지만 분명히 더 이상 무게를 늘리기 애매해지는 시기가 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부상의 위험도가 커져 오히려 중량이 떨어지거나 한동안 운동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중량 스쿼트를 하지 않고도 멋진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있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정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다리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고중량 스쿼트 없이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러 유명 선수들도 스쿼트 없이 멋진 하체 근육을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쿼트 없이 기구로만 하체 운동을 하여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올림피아 우승을 한 도리안 예이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수가 아닌 일반인들도 고중량 스쿼트 없이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1300만 유튜버 제프의 영상에 나오는 일반인 제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일반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육 성장을 위해 고중량 훈련, 고강도 트레이닝 등 많은 운동법을 시도했지만 어떠한 훈련법도 하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제프는 하체를 키우기 위한 5가지 솔루션을 제공했고 그에 맞게 수행한 결과 허벅지의 사이즈가 3에서 4인치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4인치면 10cm로 운동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가장 보편적인 체형을 가진 제시가 할 수 있다면 누구든 이 영상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다고 제프는 말합니다. 지금부터 제프가 제시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하체하는 날을 하루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근성장을 위해 운동 사이의 일수를 늘리고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줄어든 볼륨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제프가 제시한 팁은 이와 반대로 하체하는 날을 하루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더 늘리게 된다면 총 볼륨량이 늘어나게 되고 약한 하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단순히 하체하는 날을 하루 더 추가하여 볼륨을 높이는 것이 훨씬 쉽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분할을 하고 있던 4분할을 하고 있던 하체하는 날을 하루만 더 추가해보세요. 두 번째 팁은 저중량 고반복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스쿼트는 무조건 고중량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중량 스쿼트는 무게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한계치에 다다르면 더 이상 근육이 발달하지 않는 시점이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일반인들이 무게를 혼자서 늘리기 어려울 뿐더러 그 과정에서 부상의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가 제시하는 두 번째 팁이 저중량 고반복 스쿼트입니다. 항상 무겁게 스쿼트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중량 고반복 스쿼트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저중량 스쿼트는 한 세트당 최소 15회에서 25회 반복하며 우리가 고반복 사례례를 할 때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허벅지 또한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횟수와 무게로 진행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는데 맨몸 스쿼트 50개부터 시작하여 10kg씩 무게를 늘리며 20회까지 할 수 있는 무게까지 진행했었고 그 결과 확실히 정체되었던 다리 근육이 더 발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중량 스쿼트는 잠시 미뤄두고 저중량 고반복으로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어보세요. 세 번째 팁은 런지입니다. 런지는 스쿼트와 더불어 최고의 하체 운동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무리 운동으로 하다 보니 귀찮아서 안 하게 되거나 이미 앞에 운동에서 다리가 털려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리가 부족해서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런지를 꾸준히 하신다면 하체 근육의 성장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프가 제시하는 런지는 일반적인 런지와는 다른 리버스 런지입니다. 리버스 런지는 일반적인 런지와 달리 다리를 뒤로 빼서 운동하는 방법으로 둔근에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고 체중 이동이 적어 일반적인 런지보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고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발목 유연성이 떨어져서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하기에도 적합한 운동입니다. 먼저 발 넓이는 골반 넓이로 유지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한 발을 한 보 반 정도 뒤로 빼주면서 무릎을 굽혀줍니다. 이때 앞쪽 다리가 90도가 될 때까지 뒤쪽에 발을 구부려 바닥으로 낮춰주면 됩니다. 이후 앞쪽 발의 중간 부위와 뒤꿈치를 밀면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런지는 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극점이 달라지지만 엉덩이와 대퇴의 두근의 갭을 늘리기 위해서는 힙힌지를 한 뒤 무게중심을 뒤꿈치로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주면서 앞쪽 다리의 둥근과 대퇴의 두근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준 뒤 뒤꿈치로 밀어주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앞쪽 다리의 무릎이 앞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합니다. 리버스 런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면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글루트 햄 레이즈입니다. 글루트 햄 레이즈는 후방사슬 운동으로 둥근과 햄스트링 근육을 발달시켜주며 피지컬 갑인 NFL 선수들과 올림픽 선수들도 즐겨하며 햄스트링의 폭발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주는 운동입니다. 동작은 간단하지만 막상 해보면 난이도가 꽤 있는 운동입니다. 먼저 GHD 머신에 발을 고정해준 뒤 손은 가슴에 모아줍니다. 이후 상체를 내려주는데 이때 무릎은 펴지고 고관절은 접히면서 햄스트링 근육과 둥근이 최대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체를 올려주면 무릎은 굽어지고 고관절은 펴지면서 햄스트링 근육과 둥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강했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체중을 햄스트링 근육과 둥근의 힘으로 이겨내며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후방사슬 근육이 많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풀 가동 범위로 하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조금만 내려가다가 동작이 익숙해지면 가동 범위를 늘려나가시고 이후에 원판을 통해 무게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허리를 과도하게 꺾으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등을 살짝 말아주어 복압을 잡은 뒤 동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헬스장에 GHD 머신이 없다면 바벨을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은 잘 먹고 잘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쉬는 것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쁜 일상에서 식단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게 현실이며 모처럼 운동을 쉬는 날은 데이트나 술 약속 등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못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체하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난 만큼 운동 강도도 늘어나기 때문에 회복에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들이는 노력만큼 먹는 것에 신경 쓰고 더 잘 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 신경 쓴다는 것은 나 하체 운동 빡세게 했으니 햄버거랑 피자 먹어야지가 아니라 균형 잡힌 탄단지 식단으로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제시도 처음에는 먹는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식사 횟수를 늘리면서 점점 적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잘 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늦게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잘 준비를 해보세요. 양질의 수면을 챙길수록 운동할 때 컨디션 또한 좋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프가 일반인인 제시를 상대로 적용했던 굵은 하체를 만들기 위한 5가지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고중량 스쿼트만 고집하셨던 분들 또는 고중량을 다루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팁을 하나씩 적용하여 운동해보세요. 정체되어 있던 하체 근육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제프의 말처럼 제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의 변화된 하체를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